왜냐면 다들 야,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게 어떻게 보면 잘 안 어울릴 수도 있는 말이잖아요. 맞아. 그거 갖고.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선생님, 아나운서가 되셨어도 훈련을 좀 계속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상적으로 어떤 훈련을 어떻게 하세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뉴스 훈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쵸? 딱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봐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딱 아나운서가 뉴스를 한다, 앵커 이렇게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그 톤과 맞아. 발음과 발성과 난 그때 제일 싫어. 그런 진짜로, 게 있잖아요. 진심으로. 김주하 선생님 톤인데 사실 제가 그 연구됐었어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연구됐었는데 그래서 톤 분석을 했을 때 아나운서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랑 다른 결과가 나와요. 아 진짜요? 네, 그거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모두 다 김주하님의 목소리 톤과 같아야 하는 게 맞을까요? 조사를 해보니까요 정치 경제 기사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다른 건 그렇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스포츠 뉴스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화 뉴스를 그렇게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주제마다 다르다고 나오더라고요 결과는. 그래서 여쭙는 게 아니 꼭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일단 생각이고. 그렇네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선생님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코너를 맡으시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또 하나 더 얘기하면은 미국과 유럽은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게. 그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상향적인 건데 그게 사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안나경 선배님처럼 예. 뉴스를 할 수 있을까? 황남희 선배님처럼 뉴스를 할 수 있을까? 음. 막 진짜 끊임없이 보고 따라하고 녹음해서 들어보고 비교하고 이런 훈련을 많이 했었어요. 처음 1년은 그런 훈련을 많이 했었는데 그 시간이 지날수록 내게 아니야. 네. 내 옷이 아니야. 그거는 정말 나는 그냥 진정성과 상생의 내가 생각하는 그 인생의 모토를 담는 방송인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거는 잊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가식적인 모습이야 나의. 그냥 프로페셔널하게 전달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내가 너무 노력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뭐 이렇게 공식처럼 여긴 어떻게 여긴 어떻게 이렇게 읽는 거에 훈련을 하진 않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런 훈련은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이 좀 장황한 편인데 이거를 정리해서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하는 연습. 근데 또 다행인 거는 말이 장황해야 짧게도 되는 거더라고요. 막 이야기할 수 있는 콘텐츠가 없는데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때 그때가 더 곤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나왔던 프로그램 같은 거 모니터링 하면서 예를 들어서 차크를 본다 하면 저기서는 어떻게 좀 더 간결하고 정리해서 말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연구를 한다던가 또 PD 선배님들이나 작가님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걸 묻기도 하고요. 여쭤보기도 하고 근데 그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쵸 같이 방송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많이 여쭤보는 거 그리고 그럼 다음에는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면서 계속 소통하면서 내가 내 장점이 잘 발휘되면서도 또 뭔가 인간미도 어느 정도 느껴지면서도 이럴 수 있는 그런 정도를 찾아가는 거? 그게 김하은 스타일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 20대, 30대, 심지어 40대 초반까지도 뉴스를 보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그런 형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선생님과 같은
생각을 막연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은 나도 맞아, 나도 인권이나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시작하지? 어떻게 할까?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얘기하시고 싶으세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전 진짜 너무 자연스럽게 했었네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 해외 봉사도 너무 자연스럽게 그 미국 가족 그리고 요 다음에 질문할게 사시기는 두 번째가 이제 글로벌 국제적인 무언가에 관심이 많고 많이 하셨잖아요. 두 번째 여쭤볼 게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친구들 어떻게 뭐부터 시작할까요? 그거였었거든요. 네. 한번 그럼 묶어서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그런 곳에 관심이 있네. 근데 일단 제가 특히 또 차크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그냥 내가 실생활에서 그 실천할 수 있는 무엇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렇게 텀블러 가지고 다니는 거나 그리고 그런 거 있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비건을 하는 사람들은 왜 비건을 할까? 그냥 뭐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 건가? 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어느 정도 알아가려는 노력? 그런 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한 것 같긴 하거든요. 타인에 대한 이해라고 이야기해도 되는 건가요? 네, 어떻게 보면 전 딱 진짜 말씀해 주신 게 맞는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무조건 또 요즘 같은 세상에 이상한 사람도 많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 너무나 젊고 순수한 여러분들에게 아무나 막 만나보세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 출발점이라고 하면 딱 그건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걸 경험한다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다 해보는 거예요.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항상 일단 무조건 가보는 스타일이었고 뭐 여행지 가서 뭐 길 물어보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 뭐 물어보고 이런 걸 전혀 이렇게 막 꺼려하질 부끄러워하거나 이러질 않았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먼저 다가가길 너무 잘했다 싶었던 인연도 너무 많고 먼저 시도해보고 알아보고 이거 한번 해보길 진짜 잘했다 싶었던 경험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처음에 말씀하신 다양한 경험을 해보자와도 연결이 되겠네요. 네. 무엇이든지 관심 있어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경험해보자.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선생님 같은 성격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성격. 근데 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들도 보면, 그러니까 무조건 계획적으로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계획한 대로 자기가 준비하고 도전하고 또 성취를 해가면서 자기 꿈을 이뤄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맞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도 싶어요. 괜히 나는 이렇게 다양한 걸 도전하기에는 소심한 성격이다라고 한다면 억지로 막 무조건 이렇게 해야지 성공한다고 했는데 라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제가 사실 더 깊게는 무조건 막 다 만나보세요라고 했던 것도 좀 오산이었던 것 같은 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편안하게 즐길 수 있고 가장 편안하게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찾아가는 거?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가장 첫 번째 접근이 아닐까 결국 싶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나가는 것. 네. 근데 선생님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게 딱 선생님 거였었네. 네. 부딪혀보고 해보고. 선생님 갑자기 그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선생님은 행동을 하시기 전에 생각을 충분히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그냥 부딪히는 스타일이에요?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어 사실은. 진짜 이거는 무조건 해야겠다 싶은 열망이 너무 강하면 그냥 뭐 앞으로 이걸 해서 뭐가 어떻고 뭐 기회비용이 어떻고 이런 거 전혀 되지 않고 막 해본 스타일인데 근데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고민이 있다면 그건 내가 어차피 실행하지 않을 거야. 지금은 좀 저의 성격이 그렇다는 걸 알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해야 되는데 해볼까? 라는 고민만 계속 하다가 그
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왜 나는 남들처럼 실행력이 없을까라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만큼 열정이 있고 그만큼 간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건. 그랬던 건. 항상 그러니까 정말 결정적이다라고 느꼈던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과감하게 이렇게 덤볐던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것이 이 시대 그리고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그렇게 사는 것이 나쁘지 않아. 정답은 아니지만 좋은 방법일 수 있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왜냐면 다들 야,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게 어떻게 보면 잘 안 어울릴 수도 있는 말이잖아요. 맞아. 그거 갖고.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걸 다 서포트해주고 책임져 줄 수 있는 뭐 부모님이 있거나 댁이 있거나 이러면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저도 선생님 뭐 믿고 27살까지 미래에 대한 그런 뭐 고민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 취업해서 뭐 어디 가고 뭐 이랬는데 그런 거 걱정 안 하셨어요, 선생님은? 저 엄청 걱정했죠.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 나의 하루 그리고 나의 기간,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이 순간 꼭 잃지 않고 싶은, 꼭 이루어내고 싶은 무언가를 늘 떠올리고 그리고 내가 지금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 설령 정말 딱 맞아떨어지는 그 꿈에 딱 맞아떨어지는 무언가가 아니더라도 여기서 내가 배워서 내 걸로 만들 수 있고 나중에 내 길을 걸어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기재로 만들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항상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게 기도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걸 다 정리하고 다짐하고 입 밖으로 그걸 내뱉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진짜 말이 씨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했던 기도들이 하나하나 현실에서 되게 추상적이고 이게 말이 돼? 라고 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맹목적으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자기가 무언가를 했다면 그것에 대한 걸 또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싶은지도 그렇게 생각을 꾸준히 해본다는 건 되게 의미 있고 중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신앙을 관련지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런 거고 여러분들 신앙국만 싹 빼서 들으셔도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난 내가 잘 될 거야. 내가 이러한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나는 할 수 있어. 이것도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 그대로 적용시켜 보시면은 하나도 틀리지 맞아.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신앙적으로 선생님은 그쪽에 믿음이 있으셨던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와 같이 찾아나가는 것도 하나 인사이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